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네. 지명 통보자? 지명 통보란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명수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명수배 혹은 지명 통보자.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언제 사무처장이 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장이 되셨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네. 임기가 이제 만료한 이태호 사무처장은 정책위원장으로 이동을 하고 네. 박근영 협동사무처장이라는 분과 네. 제가 이제 참여연대가 조직이 나날이 커지고 일이 늘어나서 공동으로 네. 사무처장을 하는 거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단독으로 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쑥스럽지만 중요한 건 네. 급여가 올랐냐 하는 급여는 안 오릅니다. 급여는 안 오르고 1만 2배로 늘어나서 잠 못 자는데 그래도 오마이뉴스 올려고 네. 입지도 않는 자켓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처장이 아마 되시다니 이제. 아니요, 처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을 성의 있게 입어야겠구나. 네. 그래도 이 아침 일찍 함께해 주시는 시민들께 제 나름의 성의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근 8개월 넘게 안진걸 처장 하고 있는데요. 제 키 차림으로 온 거 이번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사무처장 되시고 우선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너무 축하드려요. 네? 무슨 축하요? 박수. 엄청난 부담과 고통성에 그러니까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아니, 정권하고 한판 붙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직 사무처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기식 의원. 예. 네, 이제 안진걸 처장님도 시장 또는 국회의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한때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그 개혁정부랑 함께 화학적인 상승작용을 해서 네. 과도한 영향력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당들도 좀 활동이 미약하고 진보 정당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그 거품이 빠지고 네.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하게 활동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 다 정치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님처럼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자의 길을 걷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회 진출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리도 예. 좀 바뀌고 예. 바뀌었습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시면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예. 보이십니까? 오마이뉴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너무 신기하죠. 이게 지금 세계로 막 나가고 있는 페이스북 생중계.
저희가 굉장히 하루 만에 5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회수. 그리고 전체 총합했더니 1,500만이 넘는 조회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누적되니까요. 뭐 제가 그 오늘 월요일 아침이라 지난 주말 통계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조회수가 2월 달까지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조회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페이스북이 동영상 서비스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생중계하는 또 참팟에 가서 쓰려고 그러지. 예, 참여했는데 팟캐스트 네. 참팟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요즘에 잘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북 생중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 또 유스트림, 유튜브, 그리고 또 뭡니까? 페이스북 이렇게 예. 현재 페이스북으로 433분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저는 455명이라고 나와요. 예. 이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막 달라지고 그렇네요. 있는 건데요. 오마이뉴스 그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 진짜 되잖아요. 방금 세계에서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그냥 농담처럼 들었는데 네. 여기 한 분이 미국 중부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예. 한 분이 답글 바로 주셨습니다. 댓글이 달려요. 바로 여기 댓글이 계속 달려요. 지금 예. 저는 안타깝게 여러분 저 투지폰. 투지폰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바꿔주세요. 정말 스마트폰 대단하네. 시대가 열렸는데. 아니 재벌 대기업이 통신비를 너무 폭증시키니까 항의하는 네.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신기한 올해 모바일이 모바일 혁명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새로운 미디어의 역사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통해서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바로 공유를 하셨죠? 예, 저는 의원님으로도 공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하철 지금 출근 중이십니까?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 더 이렇게 좀 약간 10cm 정도 뜨죠, 발이. 예,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여전히 마카산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계속 이 미디어 혁명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서포터즈들 계세요. 군불침대.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따뜻한 데서 예, 바람을 활용한 군불침대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마카산삼, 풍무양꼬치 그리고 꽃배달 우리 민주사장님들 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 새봄의 기운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 유쾌, 통쾌, 상쾌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벌써 뭐 댓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종합해가지고 이따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봤더니 김광진 의원님이 스타덤에 또 올라왔어요. 대단히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예. 김광진. 예. 정말. 그 황공안 총리. 공안도 아니에요. 네. 자신이 대테러 관련 직무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안이 아니죠. 공안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공적으로 안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했을 때 나쁜 건 국민 탄압이고 네. 공안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황구라. 거의 황구라 수준의 말만 뻥만 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의원님 대단했어요. 정말요. 통쾌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쾌라고 말하기가 참 슬픈 게 맞아요. 일단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이고 수장으로 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분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어디 숨어있던 것을 막 찾아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수차례 기자회견도 했고요.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제가 카드뉴스로 배포도 했고 심지어는 그게 SBS에선가도 그 카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또 배포도 해줬어요. 네네. 그게 몇 개월 전 일이거든요. 세상에 어쩜 좋아. 근데 총리는 그렇다 치고 총리실에 있는 직원 한 명도 뭐 했어? 그런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웬일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큰일 그리고 났다. 그 남 이야기 논쟁에 전혀 안 있어서 듣는 거죠. 세상에. 의장이 총리인 것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문구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대테러 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장은 국무총리인 거고 네. 대테러위원회는 소관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대통령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네. 이 내용들을 지금 정확히 네.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했다고 안 하는 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게 테러 입만 열면 테러 때문에 예.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고 본인들도 군대 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대테러 대책회의 이렇게 좋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몰라. 당장 해임해야 돼요. 해임 청구안도 내주세요. 네. 국민 세금으로 한 푼도 돈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임 결의안 내라는데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20대 다수당이 돼가지고 지금은 내봐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 말고도 39호실이 2012년에 없어졌다면서요. 예, 29호실 아니 39호실 없어졌다는 것은 네.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 거의 다 나와요. 네. 그 당시에 기사들이 네. 막 대대적으로 막 쏟아졌어요. 쏟아져서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대정부님 끝나고 나서 39호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통일부가 트위터에도 남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편에서는 그 실장이 또 이름을 거론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일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정보위원회 2년 차에 국방위원회 4년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그래도 정보력이 좀 있는 편이고 예. 또 대정부 질문 해야 되니까 당일날 아침에 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국방부에 그 주에 그 상임위 때 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39호실 실장 이름을 네. 합참의 정보본부가 아느냐라고 했더니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현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럼 추후 보고 해봐라 그랬더니 실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정원이나 저희가 다 스크린 해봤고 통일부도 통일부 연감을 매번 만들어요. 네. 거기서 각 직책별 뭐 상임의장 뭐 중앙위원 뭐 부서별 책임자를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네. 근데 2012년부터 매년 도감에 38호실, 39호실은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예, 그건 통일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네. 근데 갑자기 또 대정부질문 끝나니까 존재한다. 그리고는 실장이 누구냐면 2012년에 없어졌던 그 실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참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정보기관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정말 갔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지금 그 얘기뿐만 아니라 또 종편들 TV조선은 또 왜 이렇게 의원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TV조선하고 또 북한하고 뭐 또 연계돼 있다면서요?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아, 소송을 준비 중이세요? 네. 저희는 종편을 뭐 안 보니까 네. TV조선이 우리 의원님을 의인 저희도 안 보고 의원님을 있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하고 연계된 사람으로 지금 주장했나요?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앙당 네. 방송심의를 그 네. 스크린하는 곳에서 네.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으니까 네.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제가 국방장관하고 논쟁하고 있는 사드가 실효성이 있는 무기냐라고 네. 하는 네. 이 논쟁을 하는데 자막을 2개를 뽑았어요. 뭐냐면 북한 변론하는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뽑고 두 번째는 순천곡성 출마하는 김광진 옛 통합진보당 의식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김선동 의원이 아, 재선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의식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아, 이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둘 지금 다 이렇게. 거짓말을 예, 하고 방송에 했네요. 그렇구나.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법률로 응징을 하셔야겠네요. 예. 소송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허위 사실이니까요. 예전에 참여연대도 종북단체 비슷하게 몰려서 소송해서 2천만 원을 받아내서 네. 그걸로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시민단체 행사장 지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응징해야 돼요. 근데 고발하고 요즘 고소하고. 그 저희도 소송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 언론중재도 내보고 막 하는데 네. 거기 위원분들도 너무 이제 이게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그 우리 당을 종북 숙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패널로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하죠? 언론의 자유다, 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도 있고 그래요. 방통심의위에서. 새누리당 네. 추천 인사들은 뭐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그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법원에 소송을 하시면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이런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 사례도 그다음에 있죠. 김미아 예. 우리 개그맨 선배님도 예. 나 종북으로 몰리는 것은 모조리 다 손해배상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북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예. 메카시즘의 그렇죠. 일종의 언어 테러라고 네. 법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잠깐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 안양, 속초, 인천 막 보고 계시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여기 지금 밴쿠버예요. 여기 독일 라이프치히예요.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밴쿠버. 네, 밴쿠버 라이프치히. 난리가 정말 났습니다. 가보고 네, 싶은데. 예. 지금 김광진 최근 본 팟캐스트 중에서 낙검수 이후로 최강 조합이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모습. 지금 지명 수배 중인데도 여기 온 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명 수배자를 수배 중인데 안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자, 예? 의인 김강진 의원님과 네. 함께 있어서 안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아주 것 같아요. 짧게 한겨레 우리 신문에 청취자들한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예. 보도가 크게 나왔는데 네. 지난 4월에 세월호 추모 집회 1주년 때 네. 참시 나갔습니다. 정말 단순 참가자였어요. 저는 민생 경제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월호 추모 집회 실무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단순 참가자 이 자리에서 네. 솔직히 말.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차 막히고 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채증을 해가지고 네.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때 그 문제가 된 게 우리 집에 소환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낙서를 해가지고 옆집에 소환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제가 뭐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네. 결국 아이들한테까지도 이제 서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는 그런 심각한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언론 보도가 나갔거든요. 몇 군데 크게. 그러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잖아. 옆집에 네. 붙였으니까 중요한 민감한 정보를. 근데 사과도 안 하고 또 소환장을 보낸 모양입니다. 저는 네. 무혐의 처리한 줄 알았는데 근데 등기를 보냈대요 2번. 네. 맞벌이 부부가 없잖아요. 그냥 반송됐어요. 네.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11월 2일 날 문자가 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해서 문의할 일이 있으니 연락 달라고만 되어 있어요. 무슨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뭐 수배를 때린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네. 갑자기 올해 1월 19일 날 남양주 경찰서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저 말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당신 남편 수배 중이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근데 거예요. 남양주 경찰서는 왜 남양주입니까? 자, 강동 경찰서잖아요. 제가 네. 강동 상해동에 네. 사니까 강동 네. 경찰서 소관인데 네. 등기 2번 보냈다고 반송되고 문자 보냈는데 연락 없다고 바로 소재지 불명 연락 불통으로 처리해서 이른바 지명 수배 비슷한 상태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지명 수배 전에 지명 통보 네.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는 통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본 제도인데. 안진걸 씨 지금 여기 있어요. 저 마포구 상암동.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8층 제가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매주 출연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러는데 그러면서 국민을 쉽게 집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제 전화번호도 알고 직장도 알면서 네. 그냥 지명 수배자를 해놓은 게 너무 괘씸하고 과도한 거죠. 네. 그래놓고 제가 저한테 전화도 안 해보고 전화번호를 네.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와이프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괴롭히고 네. 급기야는 그저께 토요일 새벽 7시에 네. 다 잠들어 있는 토요일 새벽 아닙니까 아침. 네. 경찰차 한 대가 오더니 네.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남녀 경찰이 거의 저를 잡으러 온 포스더라고. 그래서 저 3월달 저기 강동경찰서 출석하기로 이미 다 약속도 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당신은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오히려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새벽에 새벽에 찾아왔어요. 검거하러 온 겁니까? 검거 또는 출석을 촉구하러 온 거죠. 근데 이미 제가 출석한다고 말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검문도 한번 당했고요. 그거 아시죠? 어떤 건가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네. 241 차 오른쪽으로 대세요. 뭐 이거 있잖아.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범죄자 차량으로 생각하니까 경찰이 한 명이 오지 않아요. 그런 네. 경우는 양쪽에서 2명이 딱 덮칩니다. 두 대의 차량이. 아니 그 차에서 2명이 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뺄까봐 그 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렇게 보조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딱 와가지고 창문 내리서 하더니 수배 차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강동경찰서 출석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금 근데 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이분은 소개를 해야죠. 네. 여기는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표실입니다.
오현호. 오현호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한테 수배 상태예요 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폭포수 같은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황지희 작가가 지금 일일이 다 이거를 소개를 유통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요. 지금 영국 런던도 불러주세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와 비엔나 정말 이야, 가보고 싶은데 제가 수배 중이라서 지금 여기는 못 갑니다. 미국 출국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 정지돼. 미국 오하이오에 계시는 분도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기 순천. 순천 있어요. 아까 순천 있었어요. 순천 있어요. 진도. 뭐 막 난리 났습니다. 아니 제 고향 하순에서는 연락이 없나요? 자, 화순분 빨리 말씀해 주세요. 화순 65에 하순초 65에 친구들아 뭐하냐 연락하기로 했잖아. 충남, 서산, 부산, 광안리, 군산. 뭐 지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저희 함께 해주고 계셔서 현재 687명. 그새 200명이 늘었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무리하면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 솔직히 고통스럽고 참을만 한데 전야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집회 한번 참가했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집회 안 가게 됩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과 그들의 주구가 된 검찰이나 경찰이 노리는 바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 정권 비판했지? 너 한번 당해봐. 그리고 앞으로 너 나오지 마.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재지 불명 연락처 불통이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명 수배자로 해놓고 차량 검문 검색하고 집에를 지금 2번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한 번. 예전에 옆집에 붙인 것까지 하면 3번을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그럼 동네 소문 다 나버렸어요 벌써. 거의 아이 학교 다니잖아요. 아이도 학교 다니고 저는 어른들끼리는 괜찮아요. 아이가 이제 가면 학교에서 그래요. 야 현영이 아빠는 경찰이 계속 찾아온다. 뭐 하는 사람일까? 막 이렇게. 아이가 방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는 NGO를 잘 모르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아빠가 피켓팅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간 다음에 뭘 들고 있더라. 아빠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오지 마 그랬죠. 아이에겐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비엔나 사는 사람인데요. 안진걸 교수님 시민교육 수업을 들었습니다. 만나게 된 이후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육은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강의. 교양 과목 프로젝트인데 시민교육 누구시죠 성함이? 네. 정말 고마운 분인데 그렇군요. 반갑네요. 지금 서울 연신내, 곡성, 영암, 영국 더럼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나의 단독 보도를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마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오늘 얘기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마이뉴스 특종입니다. 특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종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특종이긴 한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셔요.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그런 논쟁이 있고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또 여야 합의로 테러 방지법 또 처리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또 하던데 정말 이게 악법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걸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2명밖에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 진짜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테러를 막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에 대한 감청에 대한 권한과 계좌 추적을 편하게 국정원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법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당이 국민안전처로 넘겨서 한다라고 혹은 총리실로 넘긴다라고 하는 편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총리실로 넘기고 국민안전처로 넘기면 이 보안 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아시고 저희 당도 압박해 주시고 언론도 압박해 주시고 진실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정연설을 했죠. 국정연설을 하시면서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기승전 테러방지법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신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G20 선진국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 국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G20하고 OECD 국가하고 겹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합쳐보면 42개의 국가거든요. 예. 42개에서 4개를 빼면 몇 군데입니까? 38군데가 네. 다 테러 방지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네. 근데 실제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이 자료인데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구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국가의 공식 기구인데 예,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렇죠. 조사기관입니다. 예, 이것은 시민단체도 행정부와 인정하는, 예. 국회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 사실관계만을 추려가지고 주는 곳입니다. 예. 이 해외 주요국의 테러 방지법 현황을 조사해 달라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외교안보팀에서 이걸 받아줬는데 물론 몇몇 국가들은 테러 방지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은 종합 테러 방지법이나 애국자법 이런 이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법 명칭에가 테러 방지법 혹은 뭐 그 애국법 아니면 범국가적 어떤 뭐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예로 들었던 그 많은 나라들은 보면 예, 그 4개 국가가 없다라고 우리를 포함해서 4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그냥 형법에 네. 테러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법 명칭에 테러 방지법이 있는 건 예. 아닙니다. 네. 우리도 형법에는 다 그런 것들이 예, 들어있죠. 예.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과 연계해서 벌칙 구정을 따로 그냥 두고 있을 뿐이고 네.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이것도 형사법에 규정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국방 규정이나 형법이나 항공법에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고 이따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탈리아나 덴마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항 이것도 형법에 표현하고 있고 네. 또 몇몇 국가는 시행령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국가 있지 대테러 않습니까? 기구 예. 그게 시행령으로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4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예를 가지고 온 국민들이 보는 국회에 오셔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온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안진걸 초장님, 예, 박근혜 제가 약간 대통령 표현하면 허위사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선진 주요국들 그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 체계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형법 있죠. 네. 국가보안법 아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거기에도 형법에도 간첩죄가 있고 외환죄가 있고 소유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있죠. 국정원법 있죠. 네. 또 항공 관련 법들도 아주 엄격합니다. 항공법, 항공보안법. 지난번에 땅콩 해양 때 네. 사실 조현아 씨가 무슨 테러범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잠시 물리고 사무장님을 내리게 하고 네. 물건을 집어던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좀 폭력적 갑질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항공기 안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중처벌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만 해도 테러까지는 아니어도 테러에 준할 정도로 네. 엄격하게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고 작은 물샐 틈 없는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경찰만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국정원만 뭐 직원 숫자도 비밀로 나오는데 뭐 몇만 명으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무사 요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사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감시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CCTV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테러 방지법이 없는 네. 나라가 대한민국이나 몇 개밖에 없다 하지만 전 세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를 찾아봐야죠. 거의 없죠. 거의 그만큼 없죠. 사실은 예. 거의 다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뭐 보안법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뭐 잡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그 정말 말이 난센스라는 안 걸 되죠. 아마 많은 예.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법이 있어야지 테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테러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테러 세력이 생긴 근원에 대해서 계속 교황 프란치스카처럼 호소도 하고 뭔가 공존을 이런 뭐 장치를 물론 그래도 혹시라도 대상이 될 거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책임 있는 대안으로서 형법이나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거기 대테러 방지 은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동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통신과 네.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네. 국민이 정권에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100%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네. 대통령께서는 입만 열면 그래서 IS도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 없는 걸 알아버렸다. 그래서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도대체 IS가 우리나라에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통령님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혹시 IS와 비밀 접촉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아주 좋게 해석하면 네. IS가 동양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테러 방지법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네. 어려워. 첩보가 세잖아요. 세지. 예. 그 정도 정보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불법 부당에 개입하고 비판세력 탄압하는 거 중단하고 그 정신과 여력과 열정과 예산으로 네. 해외 정보만 네. 제대로 대처하면 그러니까요. 이 논쟁에서 하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꼭 테러 방지법이 된다고 국정원이 도감청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또 따라 붙는데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도 법에 의해서 영장을 가지고 감청을 할 수 있죠. 법률에 의하면 범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도청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정부 이후에 도청 시설이라고 하는 기계들을 전부 다 용광로에 녹여버리고 네. 지금은 기지국에 그 감청을 위한 시설들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통신사에게 의무 조항으로 기지국별로 감청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감청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지국에. 근데 이 법으로 그걸 하게끔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편하게 영장 없이도 어떤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염려,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에서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사건 나고 유병헌 네. 이 문제 있을 때 핸드폰이나 이런 거 도감청 못하게 해서 유병헌 못 잡는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계 설비가 이제 이걸로 갖춰지기 시작하면 기지국에 있으면 경찰도 달라고 할 것이고요. 뭐 세금 탈루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세무서도 달라고 할 것이고 국정원은 당연히 알아서 쓸 것이고 그렇죠. 기무사도 쓴다고 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계속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물 거예요. 네, 사실상 의원님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하고 테러방지법, 노동관계법 뭐 등등이 엮여 있어서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고 결국 오늘로 합의했던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로 이월해서 다시 재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테러방지법은 의원님 손을 떠나서 예, 그 통과가 되는 겁니까? 뭐 저희 손을 떠나서 대표가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 상임위를 안 거치고 거치는 방법을 하겠죠. 직권상정하는 거. 네. 상임위에서는 네. 거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 법안소에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네. 2명 중에 1명이 자, 반대하면 그런데 못 넘어가는 것인데 국회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양당 원내대표가 네. 합의를 하면 네.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근데 국회 상임위가 제일 그 논의를 잘하는데 국회 상임위 의견은 묵살하고 네.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 그 뒤에 있을 지금 쭉 짚어주신 제안과 같은 일은 우린 모르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요구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그 내용은 다 드러내도 좋다. 네. 다 드러내고 이름만이라도 법을 하나 제정해 달라. 이게 이제 제정법이니까 네네. 제정만 해주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안 심의를 하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면 드러내. 이거는 문제예요. 그러면 드러내자. 이렇게 네, 합니다. 예. 왜 그러냐? 국회 상황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네. 제정되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제 20대 국회가 되고 나면 이 법안에 대한 내용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문의 내용이 너무 법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대로 바꿔야겠네라고 하는 것으로 네. 바뀌어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 일단은 꼭지만 여놓자라고 하는 것으로 19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 진짜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될 거예요. 국가법? 두고두고 악법이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종편 목 막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당하는 네. 것처럼. 19대 국회 마지막에 악법 중에 하나로 테러 방지법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디어법
그때 얼마나 많은 언론 노조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야당이 그때 결국에는 통과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진보 종편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 내선 안에 진보 종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힘이 지금 더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법까지 되면 그러니까요. 더 지금 이른바 좀 다른 의견, 또 소수 의견, 또 사회적 약자, 또 시민사회 의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법을 제정할 때는 네. 공청이 돼야 되고 뭐 의견 수렴도 많이 거쳐야 되고 또 제정 자체가 의원들에게 주는 압박감도 굉장히 큽니다. 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고요. 근데 일단 법이 껍데기라도 제정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정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개정은 상대적으로 무슨 그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고 국민적 관심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새누리당의 전략대로 압도적 다수를 자기들이 점한 다음에 야권 네. 분열을 틈타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약에 폐기하게 되거나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개정안 정도는 마음대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방지법을 심지어 지금 원안보다 예전에 네. 원안은 더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국민의 입을 비판 세력 모두를 그냥 아예 감시하는 대놓고 일종의 그런 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 그 테러 방지법 되면 그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자금 추적 당하죠. 예? 자금 추적 당하고 자금 왜 추적? 네. 문제냐면요. 네. 대상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건데 네. 우리가 악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도 예비 음모인 사람 혹은 선전선동을 한 사람을 잡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테러방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예비 음모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예비이고 음모인 건지 생각이니까 음모는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불분명하죠. 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테러방지법은 예비 음모나 선전 선동하는 것이 심대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음모도 이게 예단하기 어려운데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지금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을 할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대정부 질문을 국회에서 해도 네. 어떤 언론에서 저거는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것 같다. 네. 라고 하면 하고 하면 네. 이거는 테러방지법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진걸 처장님처럼 네. 지금 저분이 지금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지명수 네? 배자의 지명수 배자의 전 단계인 종북은 아닌데 네.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개성공단을 사랑하는 이런 이야, 사람들은 바로 테러리스트가 그렇군요.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저희가 테러방지법이 되면 그 팟짱 같은 프로그램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테러 생깁니다. 세력을 찬양하는 방송으로 몰리죠.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는 테러를 절대로 찬양하지 완전 않습니다. 반대죠. 반대합니다. 예. 우리는 테러 자객 다 반대예요. 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국정원이 그래도 뭐 달라지지 않냐, 국가기관이니까 믿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뭐 댓글 사건 이거는 논외로 친다 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정부에서만 봐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지만 RCS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도감청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든 다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임의로 RCS 프로그램을 도입해 와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누구를 도청했다. 진짜 말 그대로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했다는 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네.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 백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도 국정원이 안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법을 넘어서려고 하고 물론 뭐 대통령도 개성공단 폐쇄가 이 불법 행위를 타시면서 통치 행위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국정원도 그렇게 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군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너무나 안보나 공안이나 민생이란 말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사실 안보의 정확한 의미는 나라 안보도 있지만 네. 국민 안보거든요. 네.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편안한 안자. 그다음에 보호할 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이것은 안보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독재고 파시즘에 불과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안도 공공의 안녕이잖아요. 네. 그럼 사회를 원활하게 투명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네. 비판 세력만 찍어가지고 빨갱이를 모으는 것으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이라고 입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을 군대는 다 안 가고 주로 네. 새누리당류의 인사들 그리고 대테러 방지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잘 모르고 회의도 안 하면서 이분은 공안을 이야기하니 그것은 진짜 대테러 방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예. 오히려 비판 세력을 옥죄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꼼짝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는 데 관심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긴 제주도입니다. 김광진 의원님 페이스북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순 최영용 군대 선임이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 최영용 씨예요? 아니 전남 화순 제 고향인 거 네, 맞는데 더 문주사 그렇군요. 옆에 제가 사는데 네, 그렇군요. 최영용 군대선임 아닌데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자, 여긴 여주입니다. 여기 청주예요. 밴쿠버에서 팥장 엄지손가락 걸고 더더더더 하여 밴쿠버.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요. 9시 10분 현재 총 댓글이 343개가 야.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케이프타운. 오, 새벽 2시 10분이 넘어가니 졸립지만 팥장 생방사수하느라 바늘로 허벅지 치르며 본방사수합니다. 근데 케이프타운까지는 진짜 정말 희망봉 있는 데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희망봉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맞아.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셀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셀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이 미디어 혁명 앞에 정말 제가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예, 제가 그러면 기자로서 여기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민주종편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인 김강진 의원님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되잖아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당한 후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후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내가 할게. 예. 박근혜 참여연대.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한 판 더 예.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참팟. 참여연대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도 해주시고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파 네. 요즘 뜨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오늘 꼭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 지난 주말 내내, 전 금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전쟁 위기설이 막 돌았어요. 네. 곧 뭔가 액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국정원 소스로 해서 공중파 언론들 그리고 종편들 그러니까 방송들이 계속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 전쟁 위기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북한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좀 북한인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꼭 자기들이 더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강대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참 답답한 상황을 만드는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사수를 하겠다면서 기동훈련하는 장면이 어제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사실 우리가 남북 분단 지금 해방 71년이 되는 2016년 2월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이 또 난다면 우리 아이들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일상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카메라가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 아무것도 아닌 일도 카메라가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사화하면은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김정은은 북한 방송에는 날마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뉴스 틀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장도 가고 뭐 군부대도 가고 뭐 어디 고아원도 가고 하는 장면은 맨날 나와요. 근데 거기서 군부대를 가는 장면을 나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얘기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 뭐 북한이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뭐 어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북한이 연도별로 대남 비방을 하는 월 평균입니다. 네. 년 평균이 아니에요. 한 달에 대남 비방 방송, 그냥 일반 방송 말고 대남 비방을 하는 것이 월 평균으로 2010년도에 845회, 2011년도에 770회, 네. 2012년도에 1658회, 2014년도에 1205회, 2015년도에 1020회입니다. 이게 연이 아니에요. 네. 월 평균입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월 한 1000회는 하는 거니까 하루에 30분씩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예. 응.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이거든요. 대남 비방이라고 하는 거, 뭐 혹은 우리나라 합참의장이나 아니면 우리 국방장관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공격하겠다, 네. 뭐 어떤 반동 분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네.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만을 추려가지고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것은 한 장면만 포커스를 예, 둬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북한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풀어서 국민들에게 말씀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이게 그 지금 그렇게 막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냐 이게 아닌 거죠. 전문 용어로 침소봉대. 침소봉대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뭐 북한이 그 발사를 하니까 네. 대피를 내린 것처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대피령을 실제로 내린 적은 없어요.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라는 소동이 빚어졌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대피를 내리지 않았고 대피 준비를 했죠. 대피 준비령을 내렸죠. 그래서 실제 북한 공격이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대피 준비령을 행정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키 리저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네. 북한도 이제 그 자기 영토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 훈련을.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네네. 그걸 가지고 북한이 꼭 NLL을 넘어서라도 쐈으면 진짜 이제 이건 문제가 되죠. 네.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그렇죠.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무슨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나고 안보 불안이 야기되는 것처럼 하는 건 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경제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빠집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북풍으로 한반도의 경제 리스크를 강화하는 어리석은 조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냥 북풍도 아니고 초강경 북풍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래 되면 일부 국민들께서는 평소에는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또는 유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은 여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네.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태이고 결국 그 정권의 한 줌도 안 되는 정권 핵심부의 이익 때문에 네. 모든 국민이 지금 국민 경제가 이토롭게 됐고 해외 신용기관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 개성공단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지금 모두 뭐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그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그분들이 이제 섬유업체가 많았잖아요. 교복을 해서 속옷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잖아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개성공단. 현재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무슨 요인 암살을 할 거다 예, 북한이 예. 갑자기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뭐 경호를 강화하네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한일 남북 사이에 네. 정말 돌아올 수 없도록 다리를 다 불태우고 그럼 우리는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싸웠을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화해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집을 꽁꽁 문어 잠그고 맨날 욕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하면 욕할수록 저놈은 나한테 더 할 거야라고 우리가 네.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훈련만 해도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김정은 비서가 참관했다는 훈련은 평양 사수 훈련이잖아요. 네. 침략에 대비한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한미 키 리졸브도 하고 준비한다는 훈련은 내륙 예전에 해안 상륙이었어요. 그렇죠. 좀 해병대. 애매하죠. 해안 네. 상륙이 일면 굳이 꼭 북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은 북한을 상정하고 하는 훈련이죠. 북한을 상정했다 예. 하더라도 해안 상륙 자체는 예. 그냥 그래도 백벌 양보해서 같이 중립적인 훈련을 볼 수 있는데 네. 내륙 침략을 하겠다. 한국과 미국이 내륙 침략한다는 건 북한을 침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전면전이 되고 네. 그러면 한반도는 몇백만 명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몇 분 만에.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500만 명이 죽는다잖아요. 예, 뭐 우리 한꺼번에. 미국이 왓게임의 시나리오 돌려보면 뭐 전쟁 발발 뭐 며칠 만에 몇백만 죽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우리도 죽는 거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지금 불장난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언론이 그걸 왜 갑자기 내륙 침략 훈련하냐고 왜 느닷없이 요인함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근거를 물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흥분해가지고 네. 공중파뿐만 종편뿐만 공중파까지 나서서 그러니까요. 요즘은 YTN하고 연합뉴스까지 완전히 종편화되고 있어요. 네. 더욱 막 큰 목소리로 마치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러니까요. 유인 암살이 곧 발생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보와 이런 문제, 안보, 국방 이런 문제들은 진짜 그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판단 하나가 수십 명, 수백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정부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면 사실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사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에 준하는 뭐 예. 이런 표현이죠. 근데 요즘 쓰는 용어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도 대통령 연설을 예로 들자면 네.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하시면서도 우리 인사들이 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국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지난번에 2013년도에 사실상 억류됐기 때문에 네. 한 달간 억류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측에 억류됐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세요. 북측과 협의 끝에 합의했다. 잔류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억류된 것이 아니고 협의로 남겨놓은 거예요. 나머지 뒷수습을 하려고 남북이. 네, 그리고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야 공장이 가동되고 관리가 네. 되죠. 그러니까. 예. 한 달간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4월 29일 날 폐쇄돼가지고 이분들 5월 4일 날 돌아왔어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한 달간 억류됐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나 또 우리 측 그 통일부나 정부 당국자들은 안전을 되게 우리 측 인원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작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장님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한 번도 신변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그렇죠. 개성공단 그리고 영업하면서. 이렇게 비상한 조치를 하면 그게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북한이 놀래가지고 네. 너희네 정보 이상한 짓 했다. 너희들 잠깐 있어봐. 이게 억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전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표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거의 포로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쓸수 참 없는 자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예. 아닌 것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이제 그 남남 갈등,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거나 그리고 이거 북풍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음모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서 안진걸 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굉장하거든요. 뉴스 비중을 저희가 따져보면 KBS나 MBC 같은 거 그 따져보면 전체 막 예컨대 20곡지다 하면 20곡지 중에 한 18곡지가 북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는 전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북한 뉴스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생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점인 건데 특히 이제 안진걸 처장님 최근에 총선 넷 총선 시민 네트워크 2월 17일 발족하고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인데 전혀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풍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북풍이 됐어요. 엄청난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쯤이면 선거가 이제 50일 안 남았잖아요. 네. 이때쯤이면 경제나 민생이 막 이슈가 되고 예전에
지방선거 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막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등 공약을 이행했는데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행했냐 안 했냐로도 막 논쟁이 이루어지고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야 되는데 다 그런 게 실종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선거에서 중간 평가로서의 선거의 기능과 그다음에 선거라는 공간 자체가 유권자들의 축제해야 되는데 축제는커녕 모두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네. 이미 신북풍이 이 선거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2월 17일 날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네. 집권 세력의 실정과 거듭된 잘못에 대해서 민주화, 민생과 평화를 파괴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중단시키자, 심판하자라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혹시 부적격 후보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반대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도 묻히고 있고요. 물론 저희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면 또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맞서서 그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로 친박을 자처하면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용산 참사 철거민들의 변호인이었던 거래 변호사 권영욱 변호사님이 무소속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출마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선거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은 시민들 사이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또는 점심 때 이야기 꽃을 피워야지 이게 유권자들의 축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없고 야 주가 떨어지냐 마냐 대통령은 또 얼마나 살벌한 말을 했느냐 북한은 왜 저러냐 막 이런 이야기로만 지금 네. 선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자체가 선거구도를 이미 왜곡한 거고 정권 심판을 비껴가는 것이죠. 자, 의원님, 이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떠세요? 정치인들 굉장히 막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가장 먼저는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거구 협상은 선거구 협상대로 하셨고 네. 나머지 법안은 법안으로서의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도 선거와 관련하는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당내 경선도 2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3월 초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붐업이 잘 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저는 현역 의원이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라도 좀 있습니다만 네. 진짜 예비 후보들 정치 신인분들은 붐업이 돼야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되고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후보자들은 막 여기저기서 선거운동 하고 계시겠는데 어떤 분들이 좋은 후보인지 뭐 이런 걸러내는 장치도 없고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니까. 당내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언론사들이 주최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안 뜬 건 이번이 참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 그래도 투표율 76%까지 올라가고 네. 그 여파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러다가 투표율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50일도 안 남았는데 네. 또 오늘 보니까 오늘이 59일입니다. 딱 50일 남았고 저번에 그 11월 14일 민중대회 때 참가했다 쓰러진 우리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100일입니다. 네. 그 100일 동안 정부 여당 경찰 검찰 관계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병문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인간이 아닌 정권이라 생각을 해요. 예전에 개혁콘선 때 인간이 아니문이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크고 작은 당연히 국정 운영에서 또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보다 더한 신북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우려는 크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대로 퇴보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거냐라는 한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막 계속 가고 있고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미디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벅찬 감동 현장 여러분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선거를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야권연대나 이런 좀 새로운 전략적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민사회가 좀 제안하는 내용은 좀 없습니까? 간략하게 일단 총선 설명 좀 시민 해주세요. 네트워크는 먼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를 총결집시켜서 네.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간 평가입니다. 유권자들의 축제면서 중간 평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 거의 이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민주주의나 민생과 평화 남북관계까지 이기로 만들고 파탄을 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 있는 심판을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미우니까 그냥 찍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공약 이행이 안 됐으니까 거짓말을 쳤으니까 사회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됐으니까 불안해졌으니까 한반도가 안보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국민들이. 네. 안보에서도 무능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집권 세력도 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자라고 국민들을 호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야 모두에서 혹시라도 있어 부적격 후보들에 대해서는 네. 공천하지 말아라. 그건 언제 발표를 합니까? 낙천자. 빠르면 후보들.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 이번 3주년에 주에. 맞춰서 예. 1차 낙선 명단도 발표해서 지난주에 이미 청년 단체들이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뭐 최경환 후보라든지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김무성 대표라든지 주로 청년들 정책을 방해했던 뭐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공천받는 입장을 네. 냈더니 선관위가 또 네. 나서서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던지고 중단 요청을 네. 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선택에 다 달려 있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최고 결정권은 시민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더불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 방송이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방송 라이브 정치 토크가 페이스북 생중계로 파급력이 증대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투표나 정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김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분 계시고요. 이걸로 모든 방송을 제압하면 되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테러 방지법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총선의 방향성,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방향성을 좀 듣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10만인 클럽 금방 2만 명 되겠어요. 저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팟짱 보다가 안진걸 차장님 팬 됐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신기해요. 김광진 의원님 팬입니다. 이런 계속 공유합시다. 우리 김광진 의원 잘 되길. 좀 더 하세요. 지금 시간이 다음부터 꼭지가 있어가지고. 페북에서 알림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왔네요. 듣기만 하다가 보기도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종편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진보 방송 하나 만들죠. 어때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매체나 도구가 많이 생겨서 종편과 공중파로 오염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입이 마릅니다. 정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